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AX1으로 알려졌고 정식 명칭이 캐스퍼로 경영 SUV이고 국내도 정식 출시가 확정되며 새로운 경차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각종 상세한 실내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은 AX1 캐스퍼 패밀리 카페에서 발췌를 했으며 고정 댓글과 정보창을 통하여 카페 주소를 남길게요. 더욱 다양한 소식들이 있으니 가입해서 보시면은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튼 기존 캐스퍼 관련 영상은 위 카드를 누르시면 들어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고요. 제가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올 것이란 얘기가 나온 후 아니다, 전기차일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일 수도 있다 등 얘기들이 많았지만 터보로 거의 굳혀진 사진이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죠. 우선 새롭게 스파이샷으로 나온 코드명 AX1 캐스퍼, 새로운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실루엣은 명확해졌죠. 특히 A필러에 블랙으로 처리한 부분, 현대가 잘하는 차급보다 더 고급져 보이게 하는 흔적이 보이는데요. 투톤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게 보이죠. 특히 A필러에 있는 사이드 미러 하단부 역시 블랙 처리를 하여 투톤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차임에도 사이드 리피터를 제공하는 것이 보이고요. 특히 저 동그란 부분, 방향지승 시 리피터와 같이 불이 들어올 텐데 디자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벤치마킹한 스즈키 이그니스와는 또 다른 스타일을 간다, 나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휠베이스는 지난번 영상에 언급했듯이 레이처럼 최대한 뒷바퀴를 끝까지 뺀 모습이 보이죠. 다시 한번 재원을 복습하자면 캐스퍼 크기는 전장 3595mm 전폭, 1595mm 전고, 1575mm가 알려진 재원이고 휠베이스 예상은 2450mm에서 2480mm로 예측을 해보고요. 루프렉까지 장착된 모습이 경차지만 SUV의 성격을 확실히 띠고 있죠. 전면부에서 기존 스파이샷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보이죠. 일단 항상 의구심을 들게 한 저 그릴의 추가 원형 부분, 평소엔 한쪽만 내놓고 다니다가 양쪽 다 오픈된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 이 상세한 사진이 터보 모델의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부각시킵니다. 원이 그냥 뚫려있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공기를 더 빨아들일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죠. 인터쿨러 냉각용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듯합니다. 이 부분을 갖고 벌레들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저 구멍 안에 방충망 같은 것을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도 나올 듯하죠. 특히 이 부분을 보고 N이나 N9이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캐스퍼는 현대와 광주시가 합작 설립한 광주 모터스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현대 마크를 장착해 출고하는 것이기에 전통 현대 N과 N9을 쓰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리고 생산 노조의 반발 때문에 공식 딜러 판매도 아니고 온라인 판매로 판매한다고 하고요. 테슬라 역시 광고도 안 해, 대리점도 없어. 최대한 단가 인상을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로 해서 모델 3와 모델 Y에 대박을 터뜨린 가운데 현대 캐스퍼 역시 이런 식의 마케팅을 도입한 거죠. 단순히 저 앞에 그릴보다 개인적으로 저 본넷 위 위장막 원형으로 뚫린 부분이 전보다 더 도드라지게 오픈된 형상인데 아무래도 유럽 판매 터보 엔진보다 좀 더 출력을 끌어올린 엔진을 장착, 좁은 공간에 많은 부품들이 밀집되어 있어 이 부분을 공랭식으로 시키는 역할을 할 흡입구가 추가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죠. 다른 경차보다도 높이 솟은 본넷의 헤드램프 윗부분 위장막 형상이 단순히 모양을 고정 및 꺾여있는 부분일지 혹은 저 꺾인 부분 안에 추가 흡입구를 장착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솔직히 현대가 스타리아 출시 전 도로 테스트를 했을 때 ST마를 그대로 벤치마킹 한 것처럼 보여서 실망했다가 계속된 추가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반전을 거듭한 것처럼 캐스퍼 역시 단순히 스즈키 이그니스 형상을 한 것이 아닌 더 작으면서 더 다양한 기능을 내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죠. 칭찬할 것은 칭찬할 부분인데 무조건 까기만 바라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진짜 과거에는 인터넷이 있어도 빅데이터 형성이 되지 않았기에 현재처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검색해 나오는 부분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현대 역시 툭하면 고소하고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문제는 다른 제조사도 있다는 거죠. 쌍용 기회가 얼마나 있었죠. XAV 컨셉트카가 5년 전에 나왔어요. 다들 코란도의 진정한 후속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갈아엎고 중볼리를 출시한 것 역시 쌍용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고요. 르노의 SM6, 벤츠와 MOU를 맺은 관계고 실제로 2000cc 미만 엔진을 공유하는 입장 및 ABS 모듈 등 여러가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M5 조스바 형태로 나올 때 최초 토션빔으로 나왔다가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 포지션을 마크하는 차량에
토션빔이 말이 되냐면서 난리를 치니 닛산 알티마 멀티링크를 세팅 조정 없이 그대로 탑재한 기억을 잊은 듯 계속 토션빔을 고집하고 있죠. 실제로 SM6 즉 탈리스만 판매량은 세계에서 최고 판매량을 우리나라에서 기록합니다. 위 카드를 누르면은 그에 대한 얘기의 영상이 있습니다. 여튼 쉐보레 가장 현대 기아를 견지하고 좀만 잘하면은 포텐 터질 듯한데 수입을 해야 할 차는 들여올 생각도 않고 이미 들어와 있는 것도 가격 측정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이 현대와 기아는 각종 인상분을 다 붙여서 판매를 해도 엄청난 사전 계약 및 판매량을 기록,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어요. 현대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르상시에가 못하는 건지 혹은 마지못해 현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지 말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분명히 칭찬할 부분은 칭찬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러기 싫은데 현실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온라인 판매로 인해 차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1100만원대로 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경차 혜택을 받는 SUV 장점 및 그 포지션에 비해 더 많은 옵션을 장착할 것으로 보이기에 개인적 생각은 기존 영상에 언급했듯이 1250에서 1300만원 사이를 마크할 듯 하죠. 참고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친환경 할인 혜택까지 받는 것을 감안해 많이 올렸죠. 경차 혜택을 받는 장점을 더해 충분히 가격 포지션을 좀 높게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풀옵션은 레이 풀옵션보다 더 비싼 금액을 마크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면 유리 위쪽에 ADAS 보조 시스템을 장착한 것이 보이죠. 긴급 제동과 차선 이탈 경고와 방지까지만 있고 유지는 없을 듯 하고요. 하이빔 보조와 후측방 충돌 방지 경고까지 제공을 할 듯하고 베뉴처럼 이륜 터레인 모드까지 제공할 듯하기에 경차라고 해서 우습게 볼 건 아니란 거죠. 실내 추가 사진을 보면은 준대형급의 A필러 쪽에 장착되는 트위터식 스피커가 보이죠? 최근 유행하는 급을 넘어선 옵션을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시트 두께를 최소화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 것도 보이고요. 썬루프 역시 제공이 되는데 덮개가 전동식이 아닌 손으로 여닫는 형식이죠. 솔직히 저는 전동식이든 손으로 여닫던 저 부분에선 어떤 큰 그런 것은 없긴 한데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과거 현대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하이패스 룸밀러를 장착한 게 보이고 조명은 터치 방식이 아닌 과거의 버튼식을 제공합니다. 경차 라인이라 어쩔 수 없고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제공해야 하기에 이런 부분에서 끝난넘기 및 원가 절감이 보이죠. 차라리 멀쩡한 엔진과 미션, 주행 부분의 원가 절감보다는 이런 곳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도어 캐치는 아이오닉과 같은 방식의 원형이고요. 운전석에만 전동 시트가 적용될 것이 거의 확실한 가운데 동승석 시트 조절 힌지 부분이 보이죠. 이 힌지 부분이 상당히 길고 큰데요. 아마 경차고 경영 SUV다 보니 동승석도 앞으로 풀플랫에 가깝게 접힐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듯하죠. 이는 일본 경차 박스카에서도 볼 수 있는 형식이고요. 공간의 활용을 최대한으로 뽑아내려는 거죠. 트림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뒷좌석을 3인승 시트 및 2인승 시트로 제공할 게 스파이샷을 통해 이미 보였습니다. 특히 작지만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은 게 보이죠. 뒷좌석 창문 천정에 붙어있는 옷걸이 부분도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것과 베뉴처럼 다양한 주행 모드 적용 등 있을 건 다 있어 보입니다. 실내 스파이샷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혹시 캐스퍼에도 콕핏 디자인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핸들 라인이 사선으로 나와 있지만 그 윗부분이 평평하게 펴진 부분, 솔직히 베뉴와 같은 실내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었는데 듀얼 10.25인치 혹은 10.25인치 클러스터와 9인치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지 않나 싶지만 뭐가 어찌됐던 간에 경차 라인의 콕핏 디자인을 제공한다는 점은 매우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차라고 무시될 것이 아닌 충분한 강점과 옵션을 제공하는 것에 엄청난 이점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핸드 브레이크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동식을 제공할지 혹은 풋 브레이크 형태로 제공할지 모르겠으나 베뉴에도 핸드 브레이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외인 거죠. 만약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제공하는 거라면 정말 급을 뛰어넘는 것보다는 가격대가 더 걱정되는 부분이죠. 아직 확정된 소식은 아니기에 더 두고 봐야 할 듯 하고요. AX1 캐스퍼 패밀리 카페에서 하부까지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단연 수도꼭지 형태의 머플러가 보이고요. 혹시나 멀티링크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역시 그런 반전은 없었죠. 토션빔이 장착된 게 보이고 확실한 급 나누기는 한 듯 합니다. 파워트레인 언급을 다시 짚어보자면 레이와 모닝에 쓰이는 1.0 3기통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차의 무게와 경차보다 약간 더 높은 높이를 감안 76마력의 6200rpm에서 최대 출력을 내고 9.7kg의 최대 토크를 마크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대 캐스퍼는 나름 포지션이 SUV죠.
당초 CVT 변속기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4단 자동 변속기 단일로 탑재한 것으로 들리고요. 아무래도 단이 확실히 고정된 상태에서 가솔린 엔진 특성상 높은 RPM을 활용하기에 무단 변속기보다는 일반 단이 정해진 미션을 장착한 듯하죠. 아쉬운 점은 5단도 아니고 과거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선보인 그 4단 미션일 듯한데 이 미션은 NF 소나타까지 쓰였습니다. 저때 대부분 수입 중형차들은 이미 6단 미션이 기본이었는데 얼마나 뽕을 뺀 미션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터보 모델 퍼포먼스 제어는 유럽 수출용인 모닝 터보와 같은 제원입니다. 이 1.0 터보 GDI 가솔린은 유럽 기준 최고 출력 100마력에 최대 토크 17.5kg를 마크,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인 CVVD를 적용, 엔진 제원의 단순한 숫자보다 실질적 주행에 더 웃도는 성능을 보이고요. 본래 120마력까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지만 디튠한 것이기에 현대에서는 110에서 115마력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있죠. 벤 모델의 적재 공간 및 적재량에 대해서는 기존 영상에도 있으니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 4단계도 다시 연장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도 끝이 났고요. 여러모로 어수선한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 속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모두들 더 힘내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